지금 이란 전쟁으로 지금 온 매체가 난리고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하고 이란 쪽이 유리하다, 미국이 유리하다, 뭐 온갖 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프로파간다들도 지금 넘쳐 흘러나고 있고요. 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명분이 뭐 이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고 담궜다, 뭐 이스라엘이 치자고 해가지고 홧김에 들어갔다, 이란 석유를 슈킹하려고 그러는 거다, 뭐 아이스 이민국 과잉 단속 뭐 입막음이나 앱스틴 파일 여론 돌리기용이다, 뭐 난리 법석인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중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일단 건들면은 골치가 아프다는 거를 미국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중동, 특히 이란을 집요하게 담그는 명분이 뭐냐? 뭐 미국이 중동 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석유를 명분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단순하게 석유를 닦아 먹으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디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스테이지 위에서 전개되는 양상 말고 저는 무대 뒤로 들어가가지고 무대 뒤에서 돌아가는 미국의 입장에서 왜 계속 중동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미국 입장에서 그걸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사실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핵 확산 문제보다도 더 큰 이유가 존재합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중동을 오랜 시간 집요하게 갈구는 이유가 사실 미국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달러 패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 자, 미국 입장에서 지금 달러 패권 보수공사를 단단하게 안 치잖아요. 그러면 달러 패권 시스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기감을 지금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을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만들어준 치트키, 달러 패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이란부터 가봅시다. 이란. 자, 이란이 미국한테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한 게 진짜 결정타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 왜냐? 이란이 경제적으로 진짜로 부자 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물 부족한 거 빼고는. 호르무즈 가지고 있죠. 석유 매장량이나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란이. 그리고 원래는 이란 여러분들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이란이 여러분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 국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00년대 초에 이란이 어떤 선언을 했냐면은 전 세계 상대로 앞으로 우리 기름집은 더 이상 미국 달러를 계산 안 하고 이제 유로화로만 장사할 겁니다 하고 핵폭탄급 선언을 때립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이란이 독자적인 석유 거래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뭐 이란 애들이 반미 시위하는 거 비슷하게 하는갑다 싶었지만은 사실 워싱턴이랑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사실 이란이 석유 거래를 달러로 안 하고 유로로 한다고 천명한 거는 이거는 페트로 달러에 대한 위협이고 이게 나중에 미국 패권에 금을 낼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겠다면서 상당히 껄끄러워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란이 석유를 유로화로 파는 게 뭔 대수길래 미국이 쪼느냐? 여기서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강력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미국의 치트키, 페트로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쉽게. 이거는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어땠습니까? 거의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 공장이 풀로 잘 돌아가요. 뭐 12팩토리 그냥 짱짱하게 돌리는 거거든요. 경제력이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 금 거의 70, 80%를 금고에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가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 상대로 자, 형님들 전쟁한다고 거지 되셨으니까 우리 달러 갖다 쓰이소. 우리 달러 갖다 쓰세요. 우리는 금도 많고 경제도 탄탄하니까 믿고 쓰셔도 돼. 그런데 우리 미국이랑 거래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달러 받겠죠. 그러니까 달러 받을 겁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거래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사실상 여러분들 지폐를 찍어내는데 원가가 얼마 안 들잖아요. 뭐 몇십 원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찍은 돈으로 전 세계 물건들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들이 물건 만들고 미국에 물건을 팔고 미국이 그 물건을 살 때 달러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 나라들이 미국에 물건을 판 다음에 달러를 받으면은 그거를 금고에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뭐 자동차를 팔았다. 그죠? 그러면은 그 받은 달러를 갖다가 한국은행에 재어 넣는 거예요. 그죠? 금고를. 왜냐면은 달러의 가치가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 애들한테 달러를 받아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 달러를 쌓아놓은 국가들은 전부 다 미국이랑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 만약에 한국이 달러를 한국은행에 쫙 모셔놨는데 갑자기 미국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거나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면은 돈 수가 많으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한국은행에 모셔놓은 달러도 똥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달러를 재어놓은 나라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1955년에 베트남전이 터지는데 여기에 미국이 참전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양반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었어요. 그죠? 이 양반이 싹 보니까 아니 전쟁하려면은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아니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전쟁 비용을 대려고 달러를 인쇄 공장에서 풀로 돌려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무기 사고 총알 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달러가 시장에 엄청나게 풀리잖아요. 미국이 막 찍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프랑스가 들고 있던 달러 가치가 똥값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을 맡겨놓은 금을 갖다가 나중에 가지고 오려고 해도 나중에는 달러 값이 똥값이 됐으니까 더 돈을 많이 주고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드골 대통령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짱구를 딱 굴려보니까 야 달러 똥값 되기 전에 먼저 금으로 바꾸는 놈이 장땡 아니냐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골 대통령이 군함에다가 엄청 큰 군함에 프랑스가 당시 가지고 있던 달러를 꽉꽉 채워가지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으로 달러 지폐 배송을 보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때 프랑스에 금을 엄청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범타로 프랑스가 달러를 금으로 받아가니까 다른 나라도 슬슬 금으로 바꾸려는 눈치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71년에 베트남전이 장기화가 되니까 미국 국방 예산이 그 천문학적인 돈이 살살 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눈치챈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한테 와가지고 야 미국 우리가 맡겨놓은 금 어딨니? 독촉을 막 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뭘 할 수 있는데 하고 미국이 그렇게 배짜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만큼 화폐를 찍어낼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미국이 지급 편리한 대로 전쟁 비용 된다고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돈을 구라를 치고 마음대로 막 찍어내는 거니까 달러는 하루아침에 신용을 잃고 개똥값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은 미국 경제는 끝이고 패권도 여기서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한테 금을 대체할 전 세계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체 담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다? 중동의 사막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황금, 바로 석유였습니다. 석유. 그래서 1974년에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우디 왕조랑 은밀한 딜을 체결을 해요. 야, 사우디, 너희들 왕조랑 권력이랑 안보를 우리 미국이 책임져 줄게. 무기도 지원해주고 뒤를 봐줄게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 행님은 뭐가 필요하신데요? 뭐 별거 없어. 그냥 너가 수출하는 모든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면 돼.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우디가 그거를 오케바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변 중동 국가들도 줄줄이 이 규칙을 따르게 된 겁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땡큐인 거예요. 왜냐? 얘들은 지금 터져 나오는 석유를
안전하게 팔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석유만 팔고 싶어 해. 근데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군 시설 지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계, 뭐 무슨 안보 체계 이런 거 다 이렇게 감아준다고 하니까 뭐 예멘이라든지 다른 중동 국가들도 전부 다 미국 달러로 기름을 팔면서 미국 안보 이제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치트키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얼마나 사기냐면 여러분들 현대 문명에서 석유 없이 하루라도 버틸 수 있는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기 그거 다 기름으로 돌리는 거 아시죠? 그죠? 공장 돌리고 물건 나르고 전기 생산하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석유를 사려고 하면은 무조건 미국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석유를 사려고 사우디에 갔는데 세종대왕 신사임당 화폐 들고 왔습니다. 석유 좀 살게요 하면은 안 돼. 우리는 달러만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사우디에서 석유를 받아오려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간에 나라를 돌리고 공장을 돌려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 상대로 물건을 팔려면은 석유가 필요한데 아니 중동 석유집에서 달러 아니면은 석유를 안 준답니다. 그래서 국가 금고에 전 세계가 달러를 엄청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랑 상관없이 이제는 석유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러를 필요로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수요는 절대 줄지 않는 기적의 치트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국가에서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돈 가치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폭등할 거 아닙니까? 돈 가치가 화폐 가치가 줄어드니까 물건의 값이 더 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가 폭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면서 나라가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도 전 세계 국가들이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찍어내는 족족 달러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찍어낸 가치 있는 돈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야 우리가 달러 줄게. 달러로 공장도 세우고 노동력도 쓰자 하고 미국이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들 중동 기름집들이 석유를 달러로 파니까 중동 금고에 달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현금 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흘러 넘치는 달러를 우리가 오일머니라고 부르는 건데 그 큰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미국 정부가 발행한 빈문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사우디 애들이.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찍어낸 달러가 전 세계를 돌고 돌다가 중동 석유집 금고로 갔다가 다시 미국 정부 주머니로 들어오는 무한 돈력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미국 애들이 찍어가지고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쓰다가 사우디로 흘러가면 사우디 애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예. 완전 치트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치트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무한의 돈이 있으니까 미국이 군사력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위치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단 석유가 필요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달러를 계속 사왔고 그렇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짜놓은 완벽한 판에 누가 치고 들어왔다? 바로 이란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란이 우리는 달러 말고 유로화를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게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미국한테 데미지가 들어오는 건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반미가 아니고 미국이 짜놓은 판에 균열을 내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한방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란이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 베네수엘라, 심지어 뭐 미국 우방 국가들도 굳이 우리가 달러를 쓸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전에 달러에 몰빵했던 걸 다른 통화를 섞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화폐가 전 세계 거래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달러의 파이가 줄겠죠? 그러면 달러 인기가 줄겠죠? 그러면 인기가 줄면 뭡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미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낸 상태라 가지고 미국 내 전 세계에 달러가 넘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물가가 폭등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처맞으면서 미국 경제는 무너지고 패권이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생기겠죠. 그죠? 이게 극단적으로 내가 이거 설명을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 굉장히 극단적으로 굵직굵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란이 이런 선언을 했을 때 미국에서 시범타로 아주 강력하게 이란을 담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폭격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제은행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이란을 탈퇴를 시킨 거예요. 예, 이란을 탈퇴를 시켰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자주 가는 피자집이 있다. 결제 단말기 회사랑 은혜가 이 피자집 사장님이랑 거래를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이랑 결제를 못 해요. 손님이 나는 피자 사러 들어왔는데 신용카드도 안 되고 계좌이체도 안 된대요. 그러면 손님이 그죠 짜증이 나가지고 다른 피자집으로 가겠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란이 은행이 막히고 국제은행이 막히고 은행 결제망이 완전히 이제 막혀버리니까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석유를 뽑아내도 다른 나라에 팔고 돈을 받을 방법이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이란에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 나라 은행까지 불이익을 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란 경제가 개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를 못 파니까.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폭격기 하나 안 띄우고 이란을 완전히 원시시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달러 패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러 패권에 셉셉이를 날린 국가가 2000년대 초에 이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라크도 석유를 유로화로 팔겠다고 와리가리 치다가 부시 대통령이 얘네들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입니다 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담궜어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지만 이라크가 석유를 유로화로 팔겠다. 이거를 선언한 게 화근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리비아 가다피가 석유를 금으로 거래하자고 또 와리가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또 미국에서 또 작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작전을 터뜨리는 거는 단순하게 석유를 먹겠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석유를 거래하는 통화가 달러야만 한다는 그런 목적들이 복합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석유만 닦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석유를 미국이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석유를 팔 때 달러로 팔아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페트로 패권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이 이렇게 중동 기름집에 돈을 대주는 물주 역할을 하다가 조금 난해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좌우 가릴 거 없이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셰일가스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정책을 오지게 밀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간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 정책을 여러 정권에 거쳐가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스스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무한맵인데 미국이 본진에서 자원을 안 캐고 다른 데서 자원을 캔 거야. 멀티에서만 자원을 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본진에서도 자원을 캔대. 그래가지고 캐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는 최대 산유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돈만 대주는 물주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직접 장사까지 하는 직영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거 갑자기 엄청난 사이즈의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자가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싸움도 잘해요. 그죠? 그래서 사우디가 굉장히 띠꺼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치고 들어온다? 바로 중국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공장을 막 엄청나게 돌렸어요. 중국이. 그래서 전 세계로 제품을 뿌리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사우디 최대 고객으로 급부상했어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대가리가 커졌으니까 슬슬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사우디랑 미국이랑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철저히 팔을 안으로 감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이익이 되면은 같이 같은 배 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우디 왕족이 문 뒤에서 뭔 짓거리를 하든 간에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 사우디 같은 양아치 국가랑 겸상 안 한다고 사우디를 대놓고 개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멀리서 딱 보니까 사우디랑 미국이랑朋友였는데 이마들 사이가 안 좋네? 대충 통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눈치를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2년에 시진핑이 직접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위안화로 거래하자. 돈은 우리도 많다 한 거예요. 시진핑이 직접 행차했잖아요. 직접 행차 뭐 외무부 장관 뭐 장이 뭐 이런 애들 보낸 거 아니고 찌끄러기 보낸 거 아니고 시진핑이 직접 날아왔잖아요.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잡곡밥처럼 옛날처럼 미국 눈치만 보고 있을 사우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2023년부터 조금씩 중국이랑 위안화로 거래를 열어준 거예요. 위안화로. 더군다나 2022년에 러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는 좀 쳐맞아야 된다면서 예전에 이란을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한 것처럼 이번에는 러시아를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는 2000년대 초 이란이랑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오히려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 브릭스로 대변되는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애들이 달러를 버리고 지그나라 통화로 아니면 위안화로 독자적으로 국제 거래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전에 사우디랑 미국이랑 체결했던 그 페트로달러 협정이 이게 이제 공식은 아니지만 이제 뒤에서 비공식적으로 협정했던 게 2024년 6월 전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료가 된 거예요. 바이든 정부 이제 막바지에.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굳이 이거 뭐 양아치 소리 듣고 뭐 양아치 취급받는데 우리가 굳이 미국이랑 거래 연장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계약 연장을 안 한 거예요. 계약 연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디가 전 세계 화폐를 골고루 종류별로 알록달록하게 자유롭게 받으면서 기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위안화 받고 팔고 유로 받고 팔고 원화 받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기름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상인 건 누굽니까?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미국입니다. 자, 지난 50년간 치트키를 낭낭하게 써오던 미국이 전 세계가 달러만 사용해서 석유를 사왔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 몇 년간 다른 통화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 인기가 줄겠죠. 달러 인기가 줄면은 가치가 줄겠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돈을 꼽아 놓으면은 그거 이자를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율을.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양반들이 이자도 낭낭하게 받아 먹고 그렇게 투자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금리가 높고 이자율이 높으면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모셔놓으려고 하지 큰 돈을 안 쓰잖아요. 그 돈을 안 빌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차 사고 싶은데 이거 이자율 때문에 이거 같은 값에 차를 사도 이거 더 비싸게 사는 것 같고 이거 별론데 해가지고 2년 정도 더 타자. 경기 좀 더 좋아지면 집 사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자를 높게 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큰 돈을 안 쓰고 집을 안 사고 차를 안 사면은 시장에 돈이 안 돌죠. 그러면은 경제가 개판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금리를 내리려면은 이자율을 내리려면은 달러 인기가 좋고 달러 가치가 높아야 되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어차피 달러를 살 건데 뭐 하려고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혜택을 더 줍니까? 혜택을 낮춰도 사람들이 어차피 달러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한 이 석유를 달러로 거래를 하도록 다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런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손을 보려고 해도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관계 복구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또 구석탱이에 또 괜히 꼴보기 싫은 애들이 있는 거야. 괜히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이런 애가 있는 거야. 그게 누구다? 바로 이란이다. 이란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석유를 엄청 찔러주네. 그리고 중국은 이란에 돈도 빌려주고 인프라도 깔아주고 아주 꽁냥꽁냥이 오져요. 둘이서 뭐 꽁냥꽁냥이 오집니다. 이란은 중국한테 당하고 있는 거 모르고 또 엄청 또 퍼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 들어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는 이제 달러 패권, 페트로 패권 이게 이해가 딱 되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미국이 이란만 조지는지 그게 들어옵니까? 건수가 좋은 거예요. 건수가. 오케이? 자, 이렇게
모든 배경에는 패권 강화가 깔려져 있고 중국 견제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런데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거 뭐 페트로 달러에만 기대를 걸기에는 이제 사우디도 대가리가 커졌고 중국도 대가리가 커졌고 이란도 대가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마음대로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이란이 뭐 학고방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이란이 올인이 아니고 페트로달러가 올인이 아니면은 금, 석유를 잇는 다른 차세대 치트키가 필요한 거예요. 자, 금을 미국이 쥐고 있었어. 그래서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었어. 그런데 금이 뽀록이 났어요. 석유를 미국이 달러로 거래를 하게 해가지고 석유로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나 사우디나 이란이나 전부 다 이제 다른 통화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약해지겠죠? 그러면 다음 치트키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치트키. 자, 차세대 치트키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꼭꼭 숨겨둔 새로운 패권 전략이 뭐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절대 기성 매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줄 겁니다. 왜냐? 일단 스테이블 코인 이거 이름 자체가 아주 사자 냄새가 아주 강력하게 납니다. 그죠? 사자 냄새가 아주 강력하게 나요. 코인이라고 하니까, 그죠? 코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펀지 스킴 같고 뭐 굉장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깊게 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우리 하루 바쁘게 살고 그냥 공과금 내기 바쁜 우리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눈높이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스테이블이 영어로 스테이블, 안정적인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률이 높으니까 이익이 높고 손실이 높고 이걸로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거랑 반대예요. 반대 개념입니다. 이거는 안정적이라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고정적으로 가지도록 설계하는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화폐. 오케이? 우리 싸이월드 머니처럼 싸이월드 머니. 오케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머니. 아직도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국은 선진국이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런 국가들은요. 자고 일어나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막 10%, 20%씩 막 쭉쭉 떨어집니다. 이런 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제 내가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받은 월급이나 일당을 아침에 일어나니까 휴지 한 칸도 못 사는 그런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통장에 내가 적금을 붓고 예금을 넣어놨다. 통장에 내가 넣어둔 돈을 그거 정부가 약탈해 가면은 이런 그죠 개도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슈킹을 해가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할 겁니까? 바로 담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똥값이 되지 않는 안전한 미국 달러를 장롱 밑에 안전한 곳에 꼼쳐놓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개도국 일반 시민들이 은행에 똘레똘레 가가지고 미국 달러 계좌를 개설을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된 파출소도 없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개도국 사람들도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하나 있는 전봇대에 전선을 슈킹을 해가지고 전봇대 하나당 폰을 막 20개, 30개씩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씁니다. 그런 스마트폰으로 앱을, 스테이블 코인 앱을 깔면은 신분증 확인도 없이 바로 미국 달러랑 완벽하게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컨셉이 있고 크고 작게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지금 컨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컨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인을 이런 식으로 신분증 확인도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 세계 금융 취약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를 보존을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페트로 달러 개념에서는 국가 단위로 이렇게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재워놨다면은 지금 미국 스테이블 코인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개인이 달러를 사들인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국가 간에 달러를 버리고 지그들 돈으로 거래를 하자고 해도 평범한 대중들은 스마트폰 가상 계좌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쌓아두고 그걸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무슨 중개료 해가지고 슈킹을 막 엄청나게 뜯어가잖아요. 그래서 결제마다 뭐 2%, 3% 수수료를 뜯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밥 맛있게 한 그릇 때리고 밥값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중간에 수수료 같은 거 없이 바로 사장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 긁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성이나 편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신용카드 회사, 그 신용카드 서비스 업체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점주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대 신용카드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달러를 회사 금고에 쌓아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 오케이? 이론상 쉽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 서비스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연동을 시키려면 자기 회사 내에 달러를 엄청나게 쌓아놔야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미국이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의 인기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금리를 높게 잡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사람들이 통장에 돈을 모실 필요가 없고 돈을 쓰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고 이자율이 낮으니까 돈을 빌려서 차를 사고 집도 사고 하겠죠. 그러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시절은 자기가 집을 좋은 금리, 좋은 고정금리로 샀던 시절, 그리고 자기가 차를 낮은 고정금리에 살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런 시절을 경제 호황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좋아졌다는 분위기가 들죠?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 호황이라는 장땡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 호황 카드로 까방권을 얻는 거예요. 어떠한 스캔들, 어떠한 구설수에도 경제가 좋아서 시민들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모든 스캔들을 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달러 패권이 정권 유지나 이 패권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페트로 달러를 견고히 하려고 중동에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런 페트로 달러를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상대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리고 전쟁으로 페트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힘들더라도 디지털 달러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엄청난 도박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중국에 흘러가는 석유 공급을 막아가지고 패권 견제하는 그런 의의도 있겠고, 국내 정치 여론 돌리기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별나라의 안보 논리를 또 함께 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이유도 있다. 그 점을 절대로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나 유튜브 이런 언론에서 지금 중동 전쟁 관련해가지고 매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접하실 텐데, 미국이 지금 전쟁에서 털리고 안 털리고를 떠나가지고 아무런 계획이나 명분 없이 군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 배설용 컨텐츠는 조금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나 다각적인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중동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왜 미국이 또 엄청난 손해를 볼 거를 알면서도 계속 중동을 담그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